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옛날 인천 제물포에는 큰 부자인 과부마님이 있었습니다. 지아비가 죽으며 남긴 재산으로 상단을 일구어 5년도 지나지 않아 거상이 된 여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님네 우두머리 백군 덕구아재가 들것에 실려온 것이었죠. 배가 닻을 내리고 화물을 옮기던 중에 그만 삿대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마님, 면목이 없습니다요. 일주일만 젊었어도 날렵하게 피했을 텐데. 이젠 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모양입니다요. 자네 없이 저 무거운 짐을 어찌 실으란 말이냐. 닝보로 가는 배가 닷새 뒤인데 이를 어째야 하나. 급하신 김에 새 일꾼을 들이심이 좋을 듯합니다요. 마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곧 출항할 배에 사람이 모자란 것이지요. 이대로는 화물을 채싣지도 못할 판이었습니다. 결국 마님은 즉시 새백군을 구해드리기로 하였답니다. 그런데 지원자들은 삭고 하나 제대로 묶을 줄도 모르고 하역을 어찌하는지도 몰라 속만 타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지원자들을 모조리 물리고 나니 끝끝내 산에 하나만 남아 있었지요. 자네 이름은 무엇이더냐? 예, 마님. 제 이름은 칠복이라 하옵니다. 칠복이는 다부진 어깨에 얼굴도 수려했습니다. 어쩐지 고인이 된 지아비와 풍모가 엇비슷하여 처음 보는 순간부터 눈길이 머물렀지요. 헌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청나라 말을 할 줄 안다고 했느냐? 오다가다 어깨너머로 배운 수준입니다. 아니다. 그것만으로도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해서 마님은 칠복이를 배에 올리는 일꾼으로 삼았습니다. 들어온 첫날부터 칠복이는 돛줄이며 삭구며 척척 손질하니 금세 없어선 안 될 일꾼이 되었지요. 마님, 어제 말씀하신 사건은 모두 새로 손봤습니다요. 잘하였구나, 칠보가. 이래서 자네가 믿음직한 게야. 어느새 칠복이가 들어온 지도 닷새가 지났습니다. 마님의 상선은 닝보항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고 칠복이 또한 선원들과 함께 배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긴 항해 끝에 마님의 상선이 마침내 닝보항에 닿았습니다. 바다를 건너며 뱃사람들은 모두 고달팠지만 닝보에 무사히 도착했으니 이보다 다행일 수 없었지요. 자, 조심하십시오. 화물은 밑창부터 내립니다요. 칠복이는 다른 백군들과 함께 부지런히 짐을 날랐습니다. 땀은 줄줄 흐르고 팔이며 등짝이 땀에 젖어들었지요. 일이 한창 무르익자 칠복이는 우통을 훌렁 벗어 제꼈습니다. 그리곤 흘러내린 땀을 훔치며 다시 돛줄을 잡았지요. 모든 짐을 다 내린 뒤 칠복이는 항구 뒤편의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물을 한가득 퍼서는 머리며 가슴이며 쫙쫙 끼얹었답니다. 물을 뒤집었으니 그 탄탄한 몸이 더 또렷이 드러났지요. 에그머니나 저게 뭐야? 칠보기가 아주 그냥 다 보이네 정말. 헌데 마침 마님이 그 광경을 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일을 마친 뒤 잠시 뱃머리에서 항구를 바라보던 마님은 뒤편으로 가다 물기어는 칠보기를 발견한 것이지요. 아니 이걸 내가 왜 보고 있는 게야. 마님은 놀란 눈으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칠보기의 울끈불끈한 어깨며 물에 젖은 허리선이 그냥 아무리 봐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지요. 내 가슴이 잘못되었나? 왜 이리 두근거릴까? 서방을 잃은 후 다 잊었는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어째 아랫배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이었죠. 전신이 화끈거려서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졌답니다. 방으로 돌아온 뒤에도 자꾸만 물통 앞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몸이 웬만한 쇠붙이보다도 단단했지. 눈을 감아도 떠오르니 잊히지가 않는구나. 그날 밤 마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롱불 아래 누워도 자꾸만 칠보기의 가슴팍만 생각났습니다. 눈이 말똥말똥
뜨거운 한숨이 이불 밖으로 새어나왔지요. 마님의 두근거림은 그렇게 며칠이나 더 이어졌습니다. 옥건이. 이로써 갑절의 갑절은 남는 장사로구나. 며칠 뒤 마님은 닝보 대상인들과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재물포에서 싣고 온 물건이 죄다 비싸게 팔렸으니 한 번에 커다란 이문을 남긴 것이지요. 오늘은 모두 흥겨이 마시고 즐기도록 하라. 마님은 상단의 노고를 풀 겸 잔치를 열기로 하였지요. 하여 근처 객잔을 통째로 빌려 준비를 시작했답니다. 칠보가 오늘 밤도 연회를 베풀 것이니 장터에 가서 술과 안주를 넉넉히 사오너라. 예, 알겠습니다요, 마님. 잊지 말고 진귀한 음식을 빠짐없이 챙겨오도록 하여라. 맡겨주시지요. 제가 제대로 골라오겠습니다요. 오냐 너만 믿겠다. 일꾼 중에서 청나라 말을 하는 이가 칠복이 뿐이었으니까요. 하여 칠복이는 마님의 심부름으로 장터로 향했답니다. 칠복이는 이른 시각에 배를 나와 장터로 향했습니다. 닝보에는 신기한 술과 음식이 잔뜩 있었지요. 칠복이는 이것저것 왕창 사들였답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 되어서야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칠복이는 물건을 하나하나 창고에 옮겨둔 뒤 마님께 보고를 드리러 안채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헌데 방 앞에 도착했을 때였지요. 마님의 방 안에서 자박자박 물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응? 이 시간에 물소리라니? 무심코 문틈을 스쳐 지나려던 칠복이는 그만 그 안의 풍경을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과부마님이 방 안에 놓인 목욕통 안에서 하얀 옷자락 하나 없이 몸을 씻고 계셨던 것이지요. 머리를 감느라 흘러내린 머리칼이 물에 젖었지요. 물살 아래로 하얀 살결이 은은히 드러났습니다. 아니 저게 사람이요. 선녀요? 어쩜 저리도 고울 수 있단 말인가? 그 아름다운 자태에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칠복이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여인의 살결을 그렇게 가까이서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것도 자신이 모시는 마님의 몸이라니 혼이 빠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지요. 아이구야.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구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칠복이는 급히 발길을 돌려 자기 방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이놈 심장아. 가만 좀 있거라. 마님 뵈러 가야 한단 말이야. 칠복이는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느라 애를 먹었지요. 그러해 겨우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칠보가 안으로 들어오너라. 예, 마님. 곧 들어가겠습니다요. 말은 씩씩하게 했지만 여전히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칠복이는 엉거주춤한 걸음으로 한참 만에야 안방에 들어섰지요. 칠복이는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화사한 비단 저고리를 걸친 과부마님은 요염하게 웃으며 칠복이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심지어 거나하게 술상까지 차려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칠보가 오늘 수고가 많았다. 내가 손수 준비한 술상이니 부디 한 잔 들려무나. 아이고. 마님 이런 호사를 제가 어찌 감히. 허나 좀 그렇다면 고맙게 받겠습니다요. 칠복이는 술잔을 받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낱 일꾼에 불과한 자신을 귀히 여겨주는 마님에게 가슴이 먹먹해져 말이 턱 막힐 지경이었지요. 저 같은 놈한테 이렇게 대접해 주시다니요. 마님의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요. 원. 그만 울고 잔이나 들거라. 이건 닝보에서만 구할 수 있는 귀한 술이니라. 예, 마님. 마시겠습니다요. 마시고 또 마시겠습니다요. 칠복이는 마님이 따라주는 술을 넙죽넙죽 받아 마셨습니다. 술맛이 어찌나 그윽한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요.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속이 달아나는 듯했지요. 몇 잔 돌고 나니 칠복이도 술기운이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분도 좋고 입도 가벼워진 칠복이는 어느덧 가슴속 이야기를 꺼내놓고 말았지요. 마님을 처음 뵈었을 때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하늘에서 선녀라도 내려오신 줄 알았더랬습니다요.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리냐?
선녀라니 칭찬이 너무 과분하구나. 아닙니다요. 마님은 제 눈에 참말로 곱고 귀하신 분이십니다. 참말로 눈부시게 아름다우시지요. 그 말을 들은 마님의 가슴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칠보기의 구릿빛 어깨며 단단한 팔뚝을 보았던 터라 그 장면이 다시금 머릿속에 어른거리는 것이었지요. 불시에 치솟는 열기에 어찌할 바를 모르던 마님은 자기도 모르게 칠보기의 거친 손을 살며시 잡아버렸습니다. 정말이더냐? 내 얼굴이 그리도 곱게 보였더냐? 그럼요. 마님, 정말이고 말고요. 세상 천지의 마님만큼 곱고 기품 있는 여인은 없습니다요. 그 말을 끝으로 칠보기는 더는 참지 못하였죠. 하여 마시던 술잔을 턱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불붙은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성큼성큼 마님 곁으로 다가섰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 대신 뜨거운 숨결만 오갔습니다. 마님, 처음 본 순간부터 사모하였습니다요. 나도 널 보았을 때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마님의 살결은 배곡처럼 곱고 숨소리는 꾀꼬리 같았습니다. 그 밤 링보의 달빛은 창문 너머로 길게 드리웠고 방 안의 호롱불은 자꾸만 흔들렸지요. 그리하여 칠보기는 그 밤을 결코 멈추지 않았고 마님 또한 더는 참으려 하지 않았답니다. 이튿날 해가 중천에 올랐을 무렵에야 칠보기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지요. 자기 팔을 베고 과부마님이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옷 한 겹만 걸친 채였으니 칠보기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이고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게냐? 마님의 자태는 실로 아슬아슬하였지요. 그는 황급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앞뒤 분간도 못한 채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칠보기는 곧장 밖으로 뛰쳐나갔지요. 그리고는 상단의 일부터 챙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돛줄을 당기고 화물짝을 나르며 눈코 뜰 새 없이 손을 놀렸지만 머릿속은 온통 안방에 남겨두고 온 마님 생각뿐이었지요. 이런 놈이 어디 있단 말이냐? 종놈이 그만 주제를 망각하고. 칠보기는 자꾸만 스스로를 탓했지요. 그리하여 칠보기는 온종일 마님의 얼굴을 피해 다녔습니다. 안채에 남은 마님 또한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아이고, 어쩌자고 그런 일을. 내가 잠시 미쳤나 보다. 이러다 칠보기 눈에 천한 여자로 보이면 어이할꼬. 그렇게 걱정스런 말은 입 밖으로 튀어나오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칠보기의 얼굴만 떠올랐지요. 하여 과부마님은 도무지 마음을 다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님 역시 하루 종일 칠보기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지요. 서로가 서로를 피해 다니다 보니 집안 식구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가장 눈치 없는 덕구아재가 나서고 말았지요. 마님, 그 칠보기 놈이 혹 무슨 일 저질렀습니까? 그러면 제가 불러다가 혼주를. 아니야. 칠보기는 아무 잘못도 없다. 내 다시는 그런 말 꺼내지도 말거라. 함부로 손이라도 댔다간 혼쭐을 날 줄 알아라. 예, 알겠습니다요. 마님. 마님의 단호한 꾸지람에 덕구아재은 벙벙해져서 돌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일은 그쯤에서 얼버무려졌지만 당사자인 마님과 칠보기는 그날 이후로 더욱 애가 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이불 속에 누울 때마다 칠보기의 다부진 기운이 자꾸만 스미는 듯하여 부채질을 해도 식지 않는 몸을 다스리기 어려웠습니다. 바늘로 허벅지를 찔러보기도 하였으나 불덩이 같은 속을 식히기엔 역부족이었지요. 이래가지곤 도무지 못 견디겠구나. 이렇게 앓느니 차라리 칠보기를 만나야겠어. 결국 마님은 스스로 결심을 내렸습니다. 일이 생각만 하다 밤마다 속이 뒤집히느니 차라리 칠보기의 방에 먼저 찾아가기로요. 그날 밤 과부마님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살금살금 발을 옮겨 칠보기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침 칠보기가 코를 골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님은 조심스레 다가가 칠복의 가슴께에 손을 얹었습니다. 칠보가 나 말이다. 상사병이란 게 이런 건가 싶다. 하지만 칠복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이에 마님의 배짱이 더해져서 이번엔 하얀 다리를 들어 칠복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내 놈 때문에 밤잠을 얼마나 설쳤는지 아느냐. 그러자 칠복이가 몸을 뒤척였지요. 순간 마님은 칠복의 몸 위에 올라타 버렸지요. 그제야 칠복이는 화들짝 깨어났습니다. 마님, 이러시면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요. 깨어 있었던 게냐? 그럼 어서 대답을 해야지. 하여간 이 미련한 녀석 같으니라고. 실상 칠복이는 마님이 들어설 때부터 깨어 있었으나 그 대담한 손길에 혼이 나가 그대로 굳어 있었던 것이지요. 헌데 일이 이렇게 되니 마님의 낯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니놈 때문에 내가 무슨 망신인지 모르겠구나. 이럴 바에야 닝보왕 앞바다에 뛰어드는 게 낫겠구나. 마님, 제발 그러지 마셔요. 마님이 가시면 이 칠복이도 바다에 뛰어들 겁니다요. 그리하여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답니다. 한참 후에야 두 사람은 나란히 마주보며 깔깔 웃고 말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있었는지 확인한 뒤였으니 민망함보단 기쁨이 먼저 앞섰던 것이지요. 칠보가 나 너 참 좋다. 네 얼굴만 보면 속이 따뜻해진다. 마님, 저도 그렇습니다요. 하루만 안 봐도 밥이 안 넘어가니 큰일이죠. 그날 밤 둘은 다시금 마음과 몸을 나누었지요. 둘은 닝보왕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나란히 누웠답니다. 그날 이후 마님과 칠복이는 닝보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항구 근처 객잔에 들려 식사를 하고 붉은 등롱이 걸린 여인숙에서 밤을 보냈지요. 이렇게 다니는 것이 참 오랜만이구나. 저도 꿈만 같습니다요. 마님이랑 날마다 이렇게 다니고 싶습니다요. 그렇게 둘은 다시 한번 하나가 되었지요. 칠복이와 과부마님은 함께 밤하늘의 별을 보았답니다. 이후로 과부마님과 칠복이는 틈만 나면 붙어 있었습니다. 마님은 서방이 죽은 이후 줄곧 혼자였지요. 이제 듬직한 칠복이가 옆에 있으니 너무나도 행복했지요. 시간이 흘러 제물포로 돌아갈 날이 되었습니다. 마님은 배에 비단을 가득히 실었습니다. 귀한 청나라 비단을 조선에 가져가면 10배는 남았지요. 헌데서의 중턱에 다다랐을 무렵이었지요. 갑자기 시커먼 배 한 척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어째 모양새부터 예사롭지 않았지요. 해적이다. 해적이야. 마님, 어서 몸을 피하소서. 해적배에서 우락부락한 사내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선두에 선 사내가 칼자루를 툭툭 쳤습니다. 살고 싶거든 가진 것을 순순히 넘겨라. 특히 비단, 닝보에서 산 비단을 내놓거라. 배에 비단이 실린 것을 다 아는 말투였습니다. 그런데 해적두목이 갑자기 칠복이를 가리켰지요. 오호라, 이놈 칠복이 아닌가? 이게 무슨 짓이오? 왜 우리 배를 막는 게요? 과부마님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목의 말투가 어쩐지 칠복이를 아는 것 같았지요. 내 놈이 진작 나섰더라면 우리가 이 고생은 안 했을 터다. 두목,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요. 뭐라고 두목이라고 했느냐? 그럼 혹시 칠복이 네가 내 통을? 그제야 마님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었던 칠복이가 해적 무리였던 것이지요. 필시 비단을 노리고 상단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마님의 가슴이 서늘해졌지요. 이럴 수가. 네가 저놈들과 한패였단 말이냐.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자신이 제물포로 가져가려던 청나라 비단을 노리고 이 해적대가 작정하고 달려들었다는 것을요. 그 안에 칠복이가 미리부터 심겨 있던 것이었죠. 어쩜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달콤한 말과 눈짓, 그리고 그 밤의 속삭임마저도 전부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마님은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너한테 마음도 주고 몸도 주었거늘. 마님, 그게 아니오라. 듣기 싫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느냐. 칠복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목은 자신이 믿던 부하 칠복이를 머슴 행세로 꾸며 마님의 상단에 몰래 심어두었던 것이지요. 허나 칠복이는 마님의 따뜻한 대접에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님과의 정의 마음을 연 칠복이는 더 참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선창 옆에 놓인 노를 하나 움켜쥐었지요. 누구도 마님께 손끝 하나 댈 수 없소. 지나가려거든 내 피를 보고 가시오. 칠복이는 해적무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놈이 아주 간이 부었구나. 사랑 노름에 정신이 나갔지 뭐냐? 두목의 눈짓에 해적들이 우르르 칼을 뽑아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칠복이는 노를 휘둘러 그들을 막아냈습니다. 허나 해적은 수가 많았고 칼날은 날카로웠지요. 결국 두목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가 칼을 높이 치켜들자 칠복이의 노는 한순간에 딱 부러져 나갔고 그 다음 칼날이 번쩍이며 칠복이의 어깨를 깊게 베었습니다. 마님은 절대로 못 넘깁니다요. 이놈이 정신 못 차렸구나. 이어 다리에도 칼이 스치며 피가 뚝뚝 흘렀습니다. 칠복이는 젖먹던 힘까지 끌어모아 싸웠지만 이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하시오. 비단이든 뭐든 다 가져가시오. 제발 칠복이 목숨만은 제발. 진작 그리 나왔으면 됐을 일을. 해적들은 비단을 모조리 빼앗아 떠나버렸습니다. 마님은 쓰러진 칠복이를 수습해 제물포로 돌아왔지요. 저놈이 내 마음을 저리도 짓밟았단 말이냐. 그래도 날 지키려 적골이 되었으니 이걸 대체 어찌해야 하느냐. 마님은 칠복이 곁에서 밤낮으로 간호하였지요. 사흘이 지나서야 칠복이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마님 정말 지송합니다요. 상처가 다 아물면 떠나거라. 더는 네 얼굴을 보기 어렵구나. 칠복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요. 그 뺨엔 뜨거운 눈물만 타고 흘렀습니다. 며칠 뒤 칠복이는 비틀비틀 마님 앞에 섰습니다. 마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요. 부디 평안히 지내십시오. 칠복이의 뒷모습은 더없이 무거웠습니다. 끝내 지키지 못한 마님을 뒤로하고 눈물을 삼킨 채 발걸음을 옮긴 것이지요. 과부마님 또한 담장 안에 선 채 말없이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칠복이 이 나쁜 놈아. 차라리 날 철저히 배신하지 그랬느냐. 그랬으면 마음이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겠지요. 하지만 슬픔에 젖을 틈도 없었습니다. 배에 실렸던 청나라 비단은 모조리 해적에게 털렸고 그 비단을 주문하고 자금을 대니는 다름 아닌 한양 제일의 거상 최갑부였지요. 성미 급하고 손해를 절대 참지 않는 자라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갑부얼은 부디 노여움을 거두소서. 반드시 더 귀한 비단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말이 통할 줄 알았건만 사기꾼이나 다름없구먼. 10만 양을 고스란히 털렸다니 그게 말이 되는가. 그 죄는 오롯이 제 탓입니다. 남은 재산과 집이라도 팔아 보상드리겠습니다. 됐고 한 푼이라도 모자라면 관아에 고발할 테니 그리 아시오. 과부마님은 그 길로 집과 남은 가산을 모조리 정리해 겨우겨우 절반가량의 손해를 메웠습니다. 본전은커녕 반타작이구먼. 그래도 그간 정이 있으니 이쯤에서 덮어주지. 최갑부가 떠나자 마님은 빈 마당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살던 집은 남의 손에 넘어갔고 돈 한 푼 없이 내쫓긴 신세가 되었지요. 담장 아래 앉아 하염없이 울던 그때였습니다. 마님 어찌 이 꼴이 되셨단 말입니까? 제게로 오시지요. 됐다. 너는 이미 내 곁을 떠났으니 신경 끄고 가거라. 그렇게 말은 했지만 방법이 없었지요. 마님의 눈가엔 다시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이는 묵묵히 마님 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등을 내어주었지요. 그래도 당분간 몸이라도 추스르셔야지요. 마님, 지는 마님의 은혜를 꿈에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요. 이제부턴 마님을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다. 딱 한 번만 저를 믿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과부마님은 칠복이와 함께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걸었던 길. 그리고 자신을 위해 해적들과 맞서던 그의 모습. 그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었지요. 결국 마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이 허술하오나 지내시기엔 무리 없을 것이옵니다. 알겠다. 지는 볼 일이 있어 나가니 편히 쉬소서. 그렇게 말한 칠복이는 곧장 집을 나섰고 마님은 홀로 초막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비록 남루한 삶이었지만 있을 건 다 있었죠. 처마 밑에는 장작이 있고 쌀독엔 잡곡이 남아 있었지요. 허나 눈물은 자꾸만 흘러나왔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은 억울함은 쉬이 가시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 시각 칠복이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마님의 비단을 되찾고자 백방으로 나섰습니다. 하여 기어코 해적대의 뒤를 밟기로 마음먹은 것이지요. 저놈은 두목의 신복 아닌가? 옳거니 뒤를 밟아보자. 미행하던 칠복이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놈이 들어간 곳이 다름 아닌 최갑부의 대저택이었기 때문이지요. 칠복이는 재빨리 담을 타고 올라 지붕 위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기척을 죽이고 귀를 바짝 세우자 안에서 수상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만 양 어치 비단에다 선불로 준 10만 양까지. 모조리 내가 삼켰으니 2배로 남는 장사로다. 아이고, 갑부 어르신. 이번에도 통쾌하게 한 건 하셨습니다요. 여인네가 참 순진해. 그대로 속다니. 이 정도면 장사도 아니다. 자, 이번 몫이다. 아니 이런 일만냥이나 감사옵니다. 갑부님을 죽을 때까지 따르겠나이다. 칠복이의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알고 보니 해적대와 갑부는 애초부터 짜고 친 고약한 패였던 것이지요. 어째 수상하다 했더니만 이런 내막이 있었구나. 비단을 빼앗기 위한 모든 일이 다 계획된 사기극이었던 것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에 칠복이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내 이놈들을 그냥. 아니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지. 복수보다도 먼저 마님의 비단부터 되찾아야 했지요. 칠복이는 조심스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바닷가에 정박해 있는 해적선으로 향했지요. 배 주위엔 불빛 하나 없이 어둑했지요. 해적들은 술에 취해 고래고래 떠들고 있었고 그 틈을 타 칠복이는 작은 나룻배를 끌고 해적선 뒤편에 몰래 다가갔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거기엔 마님의 비단이 가득했습니다. 그 옆에는 상인들에게 갈취한 재물이 그득하였지요. 어휴, 경계심이라곤 약에 쓸 데도 없구나. 보는 내가 다 한심하다야. 칠복이는 조용히 비단을 배에 옮겨 실었습니다. 빼앗은 재물도 모조리 추려내어 실은 뒤 기름통을 꺼내 창고 사방에 뿌렸지요. 그리곤 불씨 하나를 던져놓고 곧장 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잠시 뒤 해적선의 불길이 번쩍 치솟았습니다. 해적들이 놀라 달려나오고 선장은 고함을 지르며 발을 굴렀지만 이미 배는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요. 그 틈을 타 칠복이는 노를 저었지요. 순식간에 멀리 빠져나갔습니다. 칠복아, 이게 다 그 비단이란 말이냐? 마님, 무사히 되찾아왔습니다요. 해적선에 불을 지르고 그 틈에 빼내었지요. 과부마님은 칠복이의 두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복받치는 기쁨에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칠복이는 그날 밤 해적선에서 본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마님께 전하였습니다. 최갑부가 마님의 비단을 빼돌렸다는 사실까지도요. 이놈들, 사람의 탈을 쓰고도 어찌 이리 악랄할 수가 있단 말이냐.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구나. 이제는 우리가 나설 차례다. 하지만 저들은 조정조차 손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요. 그래서다.
억울하게 당한 백성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 그 방법은 내게 이미 생각이 있다. 마님과 칠복은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크고도 은밀한 복수를 꾸미기 시작했답니다. 며칠 후 칠복이는 다시 최갑부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 놈이 여길 어디라고 기어들어오느냐? 목숨이 2개라도 되는 줄 아느냐? 잃은 게 없어서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비단이 어디 있는지 제가 알고 있지요. 역시 내 놈이 훔쳐갔구나. 당장 내놓지 못할까? 성질은 여전하십니다. 그 전에 10만 양, 그 돈부터 돌려주시지요. 두목이 씩씩대며 달려들려 하자 최갑부가 손을 내저으며 막아섰습니다. 흥정을 끝내야 물건이 오지 않겠는가? 알겠다. 10만 양 내주겠다. 그러면 사흘 뒤 비단과 돈을 재물포합섬에서 교환합시다. 좋다. 그날을 기다리겠다. 칠복이가 돌아가자 최갑부는 심술궂게 웃었습니다. 10만 양은 무슨 얼어 죽을. 비단만 다시 손에 놓고 저놈과 과부는 섬에서 깨끗이 없애버려라.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요. 드디어 사흘 뒤 밤이 찾아왔습니다. 칠복이와 과부마님은 배에 비단을 싣고 노를 저어 외딴 섬에 도착하였지요. 고요한 달밤, 숨소리조차 죽은 그 해변에 자정 무렵 해적선 한 척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말로 비단을 들고 나왔군. 조선놈들 참으로 순진하다니까. 이젠 다 끝났다. 죽여라.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비단을 확인하자마자 해적무리들이 칼을 뽑아들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석화시 한 줄기가 날아들고 귀가 먹먹한 함성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이게 도대체 다 무엇이냐? 어디서 잔치라도 벌어지는 것이냐? 잔치가 아니다. 이건 내 놈 장례식이다. 갑작스레 함성 소리가 일더니 섬 뒤편 바다에서 배들이 줄지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바로 재물포 상인들이었지요. 그동안 최갑부에게 등쳐먹히고 해적대에게 재물을 빼앗긴 상인들이 과부마님의 경문을 받고 한데 모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쇠스랑이며 부직갱이 혹은 도끼를 들고 순식간에 해적들을 포위해버렸습니다. 무지랭이들 모아봤자 그게 그거다. 두목, 어서 다 쓸어버리거라. 해적무리는 기세 좋게 칼을 뽑아들었지요. 허나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인들과 백성들은 말 그대로 죽기 살기로 맞섰습니다. 어느덧 해적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지요. 천한 놈들아 비켜라. 네 놈들이 내 상대가 되겠느냐? 두목은 맹수처럼 날뛰며 수십 명을 쓰러뜨렸지만 그 앞을 막아선 자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칠복이었습니다. 두목, 당신 상대는 이 칠복이요. 이 배은망덕한 놈아. 살려주는 애를 배신하더니 이젠 칼까지 겨누어. 방금 배은망덕이라 하였소? 그건 힘없는 사람들을 약탈하는 당신에게나 어울리외다. 두목은 끝까지 발악을 하였지요. 그러다 칠복이가 휘두른 몽둥이에 정통으로 얻어맞았답니다. 그 한 방으로 해적두목은 혀를 길게 빼물고 기절하고 말았지요. 최갑부 역시 사방에 둘러싸여 도망도 못 가고 꼼짝없이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해적단의 완패였지요. 살려주시오. 목숨만 살려준다면 제가 빼앗은 재산은 모조리 내놓겠습니다. 결국 최갑부는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빼앗은 재물을 전부 토해내게 되었지요. 그간 벌어들인 돈은 모조리 몰수당했고 관아에 넘겨져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장사로 조선을 주무르던 사내가 끝내 초라한 죄인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되찾은 재물 앞에서 과부마님과 칠복이는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칠보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난 아직도 믿기지 않는구나. 마님, 참말로 축하드립니다요. 이제는 마음 편히 장사하셔도 됩니다요. 과부마님은 기어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알거지가 되었다 생각했는데
칠복이의 활약으로 모든 걸 되찾았으니 어찌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 회포를 풀며 서로를 품에 안았지요. 용기백배한 칠복이는 예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과부마님은 몇 번이고 살려달라 외쳤지만 칠복이의 허리심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마님은 밤새도록 황홀경을 맛보았지요. 그 뒤로 과부마님은 상단을 다시 일으켰고 장사 손재주가 본디 뛰어난 터라 머자나 그 재산이 100만 냥을 넘게 되었습니다. 재물포는 물론 한양까지 마님의 물건이 없는 가게는 없을 정도였고 사람들은 입을 모아 과부마님을 조선 제1의 여상인이라 부르게 되었지요. 허나 그 모든 성공 뒤에는 칠복이의 숨은 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마님이 웃으면 그것으로 족하였던 것이지요. 그 뒤로 칠복이는 낮에는 재물포의 평범한 뱃사람으로 밤에는 마님의 방에서 서방이 되었지요. 칠복이가 오면 과부마님은 순식간에 요염한 얼굴을 지었답니다. 그리고는 칠복이를 제아비로 모시며 밤새 뜨겁게 안겼다고 하네요. 그렇게 둘은 오래도록 해로하였다고 합니다. 옛사람이 이르길 정심견성이라 하였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가지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뜻이지요. 우리도 어떠한 역경에도 다시 꽃피울 날이 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